밀짚모자 해적단의 새로운 동료가 된 초파. 초파에게는 동료라는 말이 처음엔 무척 어색했지만 다행히 초파도 이 분위기에 금방 적응합니다. 한편 드럼섬에서는 뒤늦게 루피가 3천만 베리의 현상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 검은 수염을 쫓고 있는 에이스라는 여행자가 왔었는데 만약 밀짚모자를 쓴 해적을 만난다면 자신이 알라바스타에서 열흘 동안 기다린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었던 것입니다. 쿠레아는 몽키 디루피라는 이름을 보고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이곳은 거인섬 리틀가든. 변태 같은 이 남자는 바로 크워크스 미스터2 봉크레입니다. 봉크레는 알라바스타와 리틀가든의 직선 항로에서 미스터3를 없애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미스터3를 만나지도 못한 채 리틀가든까지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던 봉크레는 미스터3를 찾아 전속력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알라바스타 왕국 항구 도시는 한 해적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로커다일이 나타났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정부에게 침무해라며 일제히 크로커다일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모래폭풍 기술로 순식간에 해적들을 해치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크로커다일을 진심으로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비는 영웅으로 칭호받는 크로커다일이 사실은 알라바스타를 빼앗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비는 바로 크워크스 조직 구조를 설명해줬습니다. 보스는 크로커다일, 즉 미스터 제로이고 그 보스 아래 에이전트가 13명이 있는데 그들은 각각 여성 에이전트와 짝을 이루어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스터 1은 미스 더블핑거, 뉴하프인 미스터 2는 짝이 없지만 미스터 3는 미스 골든 이크, 미스터 4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5는 미스 발렌타인과 각각 짝을 이루는데 오피셜 에이전트로 불리는 이들은 전원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미스터 6부터 미스터 13까지는 프론티어 에이전트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드럼섬을 떠난 지 5일째 되던 날, 고잉 메리오는 화산지대의 수년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스터2 봉쿠레입에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봉쿠레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신기하게도 봉쿠레는 루피와 우솝의 낚싯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봉쿠레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겠다더니 갑자기 루피를 때려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봉쿠레는 루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네요. 봉쿠레는 복사복사 열매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봉쿠레는 오른손으로 한 사람씩 얼굴을 만지고는 차례로 변신해 보였습니다. 루피, 초파, 우솝은 신기하다며 더 보여달라고 졸라댔고 신이 난 봉쿠레는 메모리 기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과거에 만졌던 얼굴들을 보여줬습니다. 얘네는 정말 신이 났네요. 하하하. 잠시 후 봉쿠레의 배가 왔고 봉쿠레는 헤어질 시간이 됐다며 자신의 배로 돌아갔습니다. 봉쿠레가 미스터2였다니. 루피와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터2와 미스터1은 비비조차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비는 미스터2가 덩치 큰 발레리나로
여자 말투와 등에 봄쿠레라고 쓴 백조 코트를 입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비비는 아까 봄쿠레가 보여준 얼굴 중에 알라바스타 국왕인 자신의 아버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봄쿠레가 나중에 루피 일당의 누군가로 변신해버리면 동료들끼리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네요. 고잉 메리오는 어느새 알라바스타에 도착했고 루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왼팔에 이것이 동료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항구의 한 식당에서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남자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사막의 딸기라는 독거미를 먹고 죽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살아났다고? 사실 이 남자는 밥을 먹다가 잠깐 졸았던 거라고 하네요. 그러고 다시 잔다고? 그런데 이곳엔 루피를 쫓아 그랜드라인으로 들어온 해군 대령 스모커도 있었습니다. 스모커는 흰수염 해적단의 이번 대대장이 이 나라에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배고팠던 루피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당을 찾아 뛰어갑니다. 식당에선 해군인 스모커와 해적인 에이스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을 발견하고 흥분한 루피가 두 사람과 충돌해버렸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단순 대마왕이네요. 어쨌든 루피와의 충돌로 인해 벽에는 엄청난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튕겨져 나가버린 에이스와 스모커는 루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던 루피는 그제서야 앞에 있는 사람이 해군 대령 스모커인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정신없이 도망쳐버립니다. 스모커는 루피를 쫓아갔고 뒤이어 에이스도 루피를 쫓아갔습니다. 한편 나미와 비비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현지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이건 상디의 사심이 가득 담긴 무희 의상이었습니다. 비비는 반란군을 멈추려면 먼저 그들의 본거지인 유바라는 오아시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해군에 쫓기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루피였군요. 루피의 단순함 덕분에 동료들 모두가 해군에게 들켜버렸네요. 스모커는 루피를 향해 화이트 블로우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에이스가 스모커를 막아섭니다. 불의 능력과 연기의 능력이라니 쉽게 승부를 가리기 힘들 것 같네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일까요? 에이스는 루피에게 나중에 따라갈 테니 우선 여기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에이스 덕분에 밀짚모자 해적단은 스모커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본거지인 유바로 행선지를 정한 비비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편지를 카로에게 줬고 그 편지를 최대한 빨리 국왕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동료들에게 아까 만난 에이스가 자신의 형이라고 소개했고 자신보다 3년 먼저 해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에이스가 악마의 열매를 안 먹은 상태였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에이스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료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에이스가 고잉 메리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몇 년 만에 만난 형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편 에이스를 놓친 스모커는 알라바스타 왕녀 비비가 왜 해적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밀짚모자가 왜 칠무에인 크로커다일을 없애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칠무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해군의 편이지만
스모커는 애초부터 칠모에를 싫어했습니다. しこれだけは覚えておけ。海賊はどこまで行こうと海賊なんだ。 에이스는 한때 부하였던 검은 수염을 쫓고 있는 중이라며 그 녀석은 동료를 죽이고서 달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처리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에이스는 이제 떠나겠다며 루피에게 종이 조각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지니고 있으라며 그 종이가 언젠가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에이스는 떠났습니다. 俺はてっきりルフィに輪をかけた味方やろうかと。嘘よ、こんな常識ある人がルフィのお兄さんなわけないわ。 그런데 갑자기 바로크워크스 소속 빌리언즈의 배 5척이 에이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 한 방으로 적의 배 5척을 한꺼번에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정말 간지 하나는 쩌네요. 한편 크로커다일은 이틀 후 아침 7시에 작전이 시작된다며 오피셜 에이전트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オフィサーエージェントたちの集合は今夜スパイダーズカフェに8時 그리고 그 시각 스파이더즈 카페에는 왠지 정신없어 보이는 미스 메리 트리스마스와 둔해 보이는 미스터 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란을 떨며 미스터 투 봉쿠레도 도착했습니다. 봉쿠레는 이번 작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미스터 원의 파트너도 온다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미스터 3는 겁이 나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사이 8시가 되었고 미스터 원이 수상한 2사람을 잡아왔다며 터프하게 입장했습니다. 자기의 부하가 당하자 화가 난 봉쿠레는 뉴아프 발차기로 미스터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死にてえらしい。 그런데 그 순간 카페 주인 폴라가 미스터 원을 말립니다. 褒めるな、ミス・ダブルフィンガー。 알고 보니 미스터 원의 파트너가 바로 카페 주인 폴라, 아니 미스 더블핑거였군요. 그 시각 밀짚 모자의 적단은 유바 인근 에루마루에 상륙했습니다. 해변엔 귀여운 물개들이 나타났는데 헉, 그런데 이 녀석들 무지 강하네요. 그래도 루피에게는 당근 상대가 안 되죠. 비비는 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상대편의 제자로 들어가는 게 쿵푸 듀공의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순식간에 루피의 제자들이 엄청 늘어났네요. 잠시 후 루피와 친구들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最近までここは緑いっぱいの活気ある街だったのよ。 비비는 최근 3년 동안 이 나라엔 수도 아르바나를 제외하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왕의 기적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항구 도시 나노하나에서 일꾼들이 짐을 옮기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화물의 내용물은 바로 비를 부르는 가루 댄스 파우더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물질인데 댄스 파우더는 주변의 구름까지 빼앗아서 비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웃 마을과 주변국에는 가뭄이 생기게 되는 악마의 가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엔 공교롭게도 왕이 사는 아르바나 이외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사람들은 왕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もちろん父にはさっぱり身に覚えのない事件だったけど。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모두 크로커다일의 함정이었고 그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私はあの男を許さない。君、さっさと先へ進もう。うずうずしてきた。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섬에서 자란 초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 같네요. 더군다나 밤이 되니 사막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유바로 가는 사막길에서 도적 새들도 만나고 샨드라라고 하는 왕도마뱀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낙타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녀석은 남자는 절대 태우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미는 이 에로낙타의 이름을 속눈썹이라고 지어줬는데 속눈썹 덕분에 나미와 비비는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루피와 친구들은 드디어 유바에 도착했습니다. 街の様子がおかしい。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모래폭풍이 유바 마을을 덮쳤습니다. 잠시 후 모래폭풍이 지나갔는데 마을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ここはオアシスの街じゃないのかよ、ビビちゃん。 그때 한 아저씨가 마른 땅에 홀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すまんが、この町は少々枯れている。
마을 주민인 토토 아저씨는 이곳엔 여관이 많으니 편하게 쉬었다 가라고 했습니다. 비비는 이 마을에 반란군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反乱軍に何の用だ。 토토 아저씨는 반란군에 들어가려고 온 거냐며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 바보 녀석들은 이미 이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마을은 계속 모래폭풍의 공격을 받아 오아시스도 모두 잠식당했고 반란군도 결국 카토레아 마을로 본거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카토레아라면 루피 일당이 처음 도착했었던 나노하나 항구 근처 아닌가요? 俺たち何のためにここまで。 그때 토토 아저씨가 왕녀인 비비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来てたんだな。よかった。私だよ。わからないか。 그제서야 비비도 자신이 알던 토토 아저씨의 야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토 아저씨는 국왕 폐하를 믿고 있다며 그분은 절대 나라를 배신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そうだろう。村は枯れました。どうして助けてくれなかったんだよ。 11년 전 어린 꼬마인 코자는 네펠타리 코브라 국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뒤따라온 코자의 아버지 토토는 무례한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왕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코자는 왕 따위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냐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何よ泣き虫。なんだチビお前。 잠시 후 코자와 싸운 비비공주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도시 외곽에서는 리더의 자리를 놓고 왕녀 비비와 코자가 정식으로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승자인 코자는 모두 앞에서 비비를 부리더로 임명했습니다. 文句あるやつはいるか。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국왕은 비비에게 친구들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비는 매일같이 코자의 집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おかしな国だよまったく。一国の王女がこんな民家に普通に出入りするなんて。 그리고 호위대장 이가람은 이날도 왕녀 경호 업무에 열일 중이네요. 아, 국왕 폐하마저? 하하하. 그런데 그때 왕녀 비비의 몸값을 노리는 건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코자와 아이들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줬습니다. 死んでも守れ。スダスダダン。 결국 비비는 유적지 쪽으로 도망쳐버렸고 뒤따라온 국왕과 이가람은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ビビを狙った悪者がいたんだ。 그 시각 유적지에 숨어있던 비비는 결국 건달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뒤따라온 코자가 다시 구해줬습니다. 大丈夫か。 건달은 칼까지 꺼내들며 공주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逃げよリーダー。 하지만 용감한 코자는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그 건달 녀석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정말 목숨 걸고 친구를 지키는 진정한 리더네요.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두 명의 건달들은 분노한 국왕과 이가람이 처리해버렸습니다. ビビ様、怪我は。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왕궁 수비대 차카와 페루가 나머지 건달들까지 모두 잡아왔습니다. 비비는 코자에게 다시는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며 울었고 국왕은 왕녀를 지킨 코자의 행동은 대단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ビビは友達だ。当たり前のことだよ。 며칠 후 코자는 비비에게 오아시스 마을 유바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話があった。 유바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국왕이 코자 아버지에게 그곳에 마을을 만들도록 허락해줬다는 것입니다. 코자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유바 지역에 마을이 생긴다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その代表として俺の親父が話を受けたのさ。 이렇게 토토와 코자는 새로운 마을 건설을 위해 유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お前は立派な王女になれよ。 토토는 반란군의 체력도 이제 한계라며 궁지에 몰린 반란군은 다음 공격으로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死ぬ気なんだ。頼む、ビビちゃん。あのバカどもを止めてくれ。 비비는 토토 아저씨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反乱はきっと止めるから。 그 시각 반란군 리더인 코자는 자신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밤, 토토 아저씨는 혼자서 모래에 덮여버린 오아시스를 파고 있었습니다. 유바 오아시스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이죠. 목이 말랐던 루피도 함께 땅을 파겠다고 하네요.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꽤나 깊이 파고 잠이 들어버린 루피. 사막 여행이 무척 고단했나 보네요. 한편 지령을 받고 본부에 모인 오피셜 에이전트들. 미스 올선데이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보스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미스터 제로의 정체는 바로 칠무의 크로커다일이었습니다. 作戦名ユートピアクロコダイル。あっちたちは海賊の手下だったってわけなの？ 미스 더블핑거는 정부에서 인정한 칠무회가 왜 이런 회사를 차렸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俺が欲しいのは金じゃない地位でもない軍事力 크로커다일은 강한 군사력을 원한다며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全部そんなものが本当にこの国に存在するの？ 크로커다일은 각자에게 내려진 마지막 임무를 완료했을 때 알라바스타 왕국은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一夜にしてこの国はまさに我らのユートピアとなるわけだ 그리고 결행은 바로 내일 아침 7시. 그 순간 미스터 3가 나타났습니다. ミスター3、あんた一体どこから湧いて出たのよ？しりとりあっちが始末してあげるわ。 미스터 3는 스파이더즈 카페에서부터 이곳까지 몰래 따라왔다며 자신도 이 작전에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리틀 가든에서의 임무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任務を遂行しきれなかった何の話だ 그제서야 크로커다일은 왕녀와 밀짚 모자 일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예전에 전보벌레로 임무 완료 보고를 했던 건 미스터 3가 아니라 상기였었죠. 잠시 후 あっちあったわよ。 봄쿨에는 리틀 가든에서 오는 길에 밀짚 모자 해적단을 만났었다며 차례대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あいつらつまり敵だったってわけなの？ 크로커다일은 그들이 이미 알라바스타에 입국했다고 판단하고 봄쿨의 메모리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写真に収めろ 그리고 임무에 실패한 미스터 3에게 분노하며 그를 바나나 악어의 먹이로 던져버렸습니다. この後にしっかり目に焼き付けておけ 크로커다일은 왕녀 비비와 반란군 리더인 코자는 어릴 적 친구 사이라며 절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お任せをボス。楽しんできたまえふん 한편 토토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유바를 떠나는 루피와 친구들. 토토 아저씨는 루피에게 물 한 통을 주었습니다. 君が掘りながら眠ってしまった直後に湿った地層までたどり着いたんだ 아저씨는 틀림없는 유바의 물이라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가는 주인공들. 그런데 갑자기 루피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やめた。 뜬금없이 그만둔다니 무슨 소리죠? 상디는 한시라도 빨리 카토레아로 돌아가서 반란군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무리 반란군을 막는다 해도 그게 크로커다일을 막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カトレアについても何もすることはね。 단순 대마왕 주제에 가끔 핵심을 찔러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お前はこの戦いで誰も死ななきゃいいって思ってるんだ。国の奴らも俺たちもみんな。 루피는 상대가 칠무회이고 이 나라 국민 100만 명이 난리치는 싸움인데 어떻게 모두가 무사할 수 있겠냐며 비비가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人は死ぬぞ。 비비는 분노하며 반란군도 국왕도 백성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루피는 비비를 때려버리며 그럼 너는 왜 목숨을 걸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녀석은 맞는 순간에도 여전히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お前なんかの命一個でかけ足りるもんか。 비비는 자기 목숨 말고는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루피는 우리들의 목숨도 함께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人にかけてみろ。仲間だろうが。 루피의 말에 비비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피는 누구보다 비비 자신이 제일 크로커다일 녀석을 날려버리고 싶은 걸 알고 있다며 당장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비도 각오를 다지며 크로커다일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는 북쪽으로 하루거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카토레아의 반란군 리더 코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수도 아르바나를 향한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아르바나 궁전의 코브라 국왕은 반란군을 선제 공격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코브라는 사람이 바로 나라라며 왕이 백성을 죽여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카루가 비비의 편지를 가지고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비비의 편지를 읽고 모든 흑막이 크로커다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국왕은 즉시 병사들을 소집해 그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 반란군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더라도 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다시 부활할 수 있지만 크로커다일만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出陣は明朝だレインベースへ全兵を向ける 루피와 친구들은 드디어 크로커다일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クロコダイルはぶっ飛ばすぞ。 한편 레인베이스에는 스모커와 타시기도 와 있었는데 마침 물을 구하러 가게로 들어온 루피와 우솝이 스모커에게 딱 걸려버렸네요. 잠시 후 물을 구하러 간 루피와 우솝은 당황스럽게도 해군들을 몰고 나오게 되었고 잠시 화장실에 간 초파를 제외한 동료들 전체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루피와 친구들은 이대로 크로커다일의 본부로 무작정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あそこにワニの屋根の建物が見えるでしょ。 동료들은 일단 각자 흩어져서 도망친 후 비비가 말한 건물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해군들을 따돌리고 겨우겨우 레인디너즈 건물까지 오게 된 나미와 우솝. 세 번째는 조로. 잠시 후 스모커에게 쫓기고 있던 루피도 도착. 한편 그 시각 크로커다일은 밀짚모자 1단과 비비가 이 마을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間抜けなネズミどもを迎えてやれ。はい。 그리고 결국 건물 안에 들어온 루피. 아참 그러고 보니 크로커다일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비비뿐인데 비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때 루피를 따라온 스모커도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또다시 쫓기는 주인공들. 이 때문에 카지노장은 무척 소란스러워졌는데 보스의 명령을 받은 미스 올선데이는 이 불청객들을 VIP룸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どうぞこちらへビップルームでございます けどピップってなんだ。 복도 끝에는 갈림길이 있었는데 단순한 루피는 해적이라고 써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함정이었군요. 결국 루피 일당과 함께 얼떨결에 스모커까지 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네요. それより俺さっきから力が抜けて。 짜증난 스모커는 루피를 때려 눕혀버렸는데 이상하게도 루피는 아까부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모커는 봉의 끝에 해루석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해루석은 바다의 성분을 잔뜩 포함하고 있어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광물이었습니다. 海軍本部の監獄の策は全部こいつでできている。 사실 이 감옥도 해루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루피와 스모커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共に死にゆく者同士仲良くやればいいじゃねえか。 크로커다일은 해적들과 함께 스모커도 죽인 후 정부에는 사고사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お前がクロコダイルか。 한편 비비는 건물 밖에서 밀리언즈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새가 나타났고 なんで鳥がガトリング銃を 위험에 빠진 비비를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새는 발라바스타 최강의 전사라 불리는 호위무사 페루였습니다. 鳥鳥の実モデルファルコン飛行能力をご賞味あれ 페루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순식간에 밀리언즈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見事にやってくれたわね。 그 순간 어디선가 미스 올선데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스 올선데이는 하늘을 나는 인간은 처음 본다며 자신보다 강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비를 데려가려고 했고 페루는 비비를 지키기 위해 미스 올선데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ドレスフルール。 하지만 그녀의 신기한 능력에 당해버리는 페루. 미스 올선데이는 자신은 꽃꽃 열매 능력자로 신체의 각 부분을 꽃처럼 피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몸을 제압하더니 뼈관절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알라바스타 왕국 최강의 전사는 허무하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行きましょうか。 ん 결국 미스 올선데이는 비비를 크로커다일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비비는 분노하며 크로커다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헉, 크로커다일의 얼굴이 날아가 버렸네요. 無駄だ。 그런데 크로커다일의 몸은 모래로 분해되어서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는 모래모래 열매를 먹은 모래인간이었던 것입니다. ほらお前ビビから離れろぶっ飛ばすぞ 크로커다일은 이제 막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アラバスタを地上から葬り去る 한편 그 시각 아르바나 왕궁에서는 코브라 국왕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진 시간 직전에 갑자기 왕이 사라지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라졌던 코브라 국왕은 그 시각 항구 도시 나노하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この国の雨を奪ったのはこの私アラバスタ国王コブラ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코브라 국왕은 과거의 댄스 파우더 사건을 잊기 위해 이 부정한 나노하나 마을과 주민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갑작스런 왕의 말에 당황했는데 결국 왕은 병사들에게 이 도시를 소멸시켜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왕 앞에 나타난 반란군 리더 코자. 何の真似だ貴様 코자는 가뭄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국왕인 내 녀석을 존경하고 믿었었다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코자는 병사의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국왕의 정체는 미스터2 봉쿠레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항구 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배가 마을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이 도시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스터1과 미스 더블핑거의 화려한 등장이네요. どうだったかしらあっちのキングプリン 결국 마을은 복구불능 상태가 되었고 간신히 깨어난 코자는 이 나라를 끝내버리자며 전 지부의 최후의 결전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반란군에게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뭔가 미리 짜여진 듯 아까 마을로 돌진했던 거대한 배엔 무기가 가득 실려져 있었습니다. まるで天の導きだな 알라바스타의 거대한 내란을 촉발한 나노하나 항구의 이 사건은 미스터4 커플이 코브라 국왕을 납치한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왕과의 전쟁을 위해 70만 명의 반란군은 집결했고 그 소식을 들은 왕궁 수비대장 차카도 국왕이 없는 사이 어쩔 수 없이 반란군과의 전쟁을 명령했습니다. 국왕과 백성 간의 전쟁으로 알라바스타 왕국이 자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로커다일의 유토피아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そしてみんなこう思ってるアラバスタを守るんだアラバスタを守るんだアラバスタを守る 루피는 반드시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겠다며 분노했지만 페루서 감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비는 어떻게든 반란군보다 먼저 아르바나에 가면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크로커다일은 마침 자기들도 아르바나에 갈 예정이었다며 함께 갈지 이 녀석들을 구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루석 감옥 열쇠를 악어가 있는 지하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커다란 바나나 악어가 그 열쇠를 삼켜버렸네요. 크로커다일은 이 방은 1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바에 지속적으로 모래 폭풍을 만든 것도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크로커다일이 나가자 방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바닥에서는 커다란 바나나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방 밖에는 악어들이 줄을 서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어는 비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비비는 꼬리 공격 한 방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비비가 먹혀버리겠네요. 그런데 그 순간 미스 올선데이에 전보벌레가 울렸습니다. 아마도 밀리온즈의 보고전화인 듯하네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상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디와 초파는 아직 밖에 있었죠. 한편 쓰러져 있던 비비는 간신히 악어 공격을 피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편 상디를 잡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크로커다일과 미스 올선데이는 부하들 모두가 당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레인디너즈 입구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래서야 비비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큰일이네요. 알고 보니 밖으로 나간 적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상디가 일부러 다리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엔 점점 물이 불어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감옥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미는 거대 악어를 자극하여 이 감옥을 부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을 물어뜯는 악어의 이빨이 모두 부러질 정도로 해루석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스모커는 크로커다일 옆에 있던 여자는 세계 정부가 20년 넘게 쫓고 있는 현상범이라고 했습니다. 額は確か7000万を超えて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이상 이건 전 세계가 휘말려드는 대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あいつをぶっ飛ばすのにそんな理由いらねえよ 그나저나 벌써 물은 허벅지까지 차올랐네요. 그 순간 상대가 나타나 킥 한 방으로 거대 악어를 제압해버렸습니다. 待っただ 그런데 악어들은 끝없이 몰려오네요. 스모커는 상대에게 세 번째 들어온 악어를 치라고 했습니다. 鍵食ったやつとうなり声が同じだろう 상대는 스모커의 말대로 세 번째 악어를 냅다 후려쳤는데 그 순간 악어의 뱃속에서 커다란 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미스터 3가 깡마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미스터 3는 악어에게 먹히기 직전 릴라볼을 만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 모를 열쇠도 함께 딸려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밀짚모자 해적단이 왜 갇혀있는 걸까요? 미스터 3는 물이 차고 있는 방, 감옥, 열쇠를 보며 대략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てめえがミスター3 상디는 열쇠를 달라고 했지만 미스터 3는 상디도 적이라고 판단하고 열쇠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무척 성가셔져 버렸네요. 運よく紙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가짜였고 진짜 열쇠는 크로커다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悪い人。 우섭은 미스터 3의 능력으로 열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대로 결국 미스터 3는 열쇠를 만들어서 감옥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디는 미스터 3를 마저 혼내줬고 남은 악어들은 루피와 조로에게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상디를 쫓아 뒤늦게 방에 돌아온 크로커다일의 눈앞엔 악어떼와 미스터 3만 쓰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주인공들은 모두 간신히 밖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로는 스모커도 구해줬네요. なぜ俺を助けた 사실 조로에게 스모커를 구하라고 말한 건 루피였습니다. 全長命令を俺は聞いただけだ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行け 스모커는 이번 한 번만 루피와 친구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次にやったら命はないと思う 잠시 후 해군들이 몰려왔고 당황한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커다일의 목적지인 아르바나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스모커에게 に俺お前嫌いじゃねえな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초파가 어디 갔었나 했더니 엄청나게 큰 사막개를 타고 나타났네요. 어쨌든 초파 덕분에 주인공들은 힘들지 않게 아르바나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은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크로커다일이 모래의 능력으로 비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루피는 재빨리 비비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붙잡혀 버렸습니다. 루피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치며 자기는 혼자서 크로커다일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ちゃんと送り届けろよビビをうちまでちゃんと 그리고 선장의 명령을 받은 밀짚모자의 적단은 전속력으로 아르바나를 향해 달렸습니다. 大丈夫よビビあいつなら大丈夫 나미는 지금까지 루피에게 걸려서 무사했던 녀석은 한 명도 없었다며 비비를 안심시켰고 조로 또한 크로커다일은 루피가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로는 국왕군과 반란군이 충돌하면 이 나라는 사라질 거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この先ここにいる俺たちの中の誰がどうなってもだ 상대 역시 이건 네가 시작한 싸움이지만 이제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피스 만화책 154화부터 176화까지의 스토리를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의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